생각해보면 우리 알렉스 이 양반 그 오스카 받아봐. 우리 만나지도 않아 이러. 연락도 다시 뭐. 그럼 또 와야죠. 있을 때 자네 있을 때 그냥. 상 이렇게 여기 이렇게 놓고 해야지 그러면. 와 대박. 와, 나 썸네일에 이렇게 오스카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막. 멋있다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게 그 사운드게 따로 있죠. 네, 이펙트나. 사운드 파트가 따로 있고 에미도 따로 있어서 요번에 에미 아마 세브란스랑 디플로맷이 올라갈 것 같은데. 세브란스 뭘 받아도 받기는 하잖아요. 세브란스면은. 근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제 그건 아니니까. 근데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그럼 영주권 거기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참여한 게 탔다. 그쵸. 이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아니 근데 퍼블리시 된 것만 해도 되게 나는 저는 노미네이트만 돼도 뭐. 네. 아니 상을 안 받아도 그치. 지금 해온 그 작품들만 해도 사실 저는 저희 5원 받아봤잖아요. 사실 충분해요. 5원이랑은 다르다고. 아 영주권? 5원과는 다르다고. 영주권 내가 제일 편하게 받은 거 아니야? 옷자리로 바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올 때는 5원을 각자 받아서 왔어요. 그렇게. 네, 이 사람 자기 일로 받고 저도 일하고 싶어서. 그렇죠. 옷3로 받으면 못 하니까. 그렇죠. 5원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일해보려고 아티스트들 막 찾아가지고 막. 진짜 눈물 나네요. 정말. 저는 원래 플레임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르지 그쪽은. 저는 플레임 아티스트. 불쇼. 그러니까 막 물란에 맨날 뭐 무슈 불 뿜는 거 막 그거 우통 벗고 나와가지고 불쇼. 저희 VFX 하는 작업한 장비들이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이름들이 뭐 플레임, 누크, 플레임 누크는 들어봤어요. 뭐 임페르노 막 이런 식으로인데 누크는 되게 좀 지금 되게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정도 하위 버전이었 시절에 되게 상위 버전의 플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되게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블루오션이었다가 망했어. 왜 망했어? 너무 비싸서. 그게 그 프로그램이 비싸서. 누크가 이렇게 저가로 치고 들어온 거야. 누크가 이게 막 비싸가지고 다들 막 이러고 우와 떨 때 누크가 저변을 쫙 때를 시키면서 이 양으로 때로 승부하면서. 그치.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되고. 그럼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실용적인 면에서 스튜디오들이 이제 선호를 안 하는. 그럼. 플레임 아티스트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형성이 걔 자존심도 이미 장비가 비싸니까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콧대가 높고 막 이러니까 다 갈아치운 거죠. 그러다가 자리도 없어. 안 되니까 유튜브로 이제 누크 이제 배우고 아이고 어떻게 한다고? 플레임 그까이까 막 이러면서 막. 어쨌든 녹음은 눌렀고 녹음을 시작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갑시다. 우리 폴리 아티스트 그 사운드 영화의 사운드를 만드시는 폴리 아티스트 알렉스 왕 씨 모시고 우리 너무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저는 얘기하면서 든 게 그 스튜디오에 있는 공간에 그 방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맨하탄에 스튜디오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앰뷸런스 소리나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날 거야 진짜. 사실 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저지 있을 때는 워낙 뭐 있던 동네가 조용하기도 하고 방음이 진짜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방음 이런 벽들을 이렇게 붙였는데 가면서 이제 해보니까 너무 방이 죽은 거예요. 소리를 먹어서요. 이 리플렉션이 없어. 그래서 다시 막 반 정도는 떼야 막 이런 식으로 톤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방은 그랬는데 사실 맨해튼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어떤 빌딩인지를 몰라서 지금 빌딩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빌딩으로 들어간지 몰라서 너무 사람들 많이 다니고 이러면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가 22번가에 있는데 일단 믹싱용으로만 쓰는 방들이고요. 그래서 1층은 그렇게 그냥 믹싱 스테이지들이 한 3개인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건가요? 웨스트 사이드. 몇 번가지? 6번가랑 7번가 사이에요. 그 동네에 저 알아요. 몇 개 건물 예전에
거기에 믹싱 스튜디오들이 좀 있었고 네, 맞아요, 악기 맞아요. 렌탈해주는 그런 데 있었고 그 악기 렌탈하면서 연습실 있고 막 그런 건물들이 거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 디벨로퍼 중에 거기 건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지덴셜로 컨버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본 적이 있었거든. 거긴 신세상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세계야? 신세계 어쨌든 그게 막 그 불차 지나가고 나면은 난리 버거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9가에 소방서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그거보다 더 저쪽으로. 그치, 67이면 67이니까는.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맨하탄에서 녹음했던 앨범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겠죠. 믹싱 스튜디오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라이브로 녹음해가지고 했던 레코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사실은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가보고 되게 놀랐었어, 진짜로. 그 옛날에 정말 옛날에 뭐 LA는 이미 할리우드라는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는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뉴욕 씬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아저씨들한테 들은 네. 옛날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뉴욕 사운드 이제 후반 포스트 사운드 씬은 딱 하나의 회사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사운드 원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2012년인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을 닫는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지금의 이런 뉴욕 씬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운드 원 출신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뉴욕 씬에서도 막 회사 사장들 보면은 사운드 원 출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운드 원이 뭐 빌딩 막 8층짜리에 막 뭐 엄청 많았다고 네. 여기도 빌딩 여기도 막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아마 또 막 영화 사운드 회사든 뭐 음악하는 회사든 이렇게 그런 방들을 뭔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음이 잘 되는 이미 그렇게 그쵸, 되어 있군요. 그런 뭔가 매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빌딩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사람도 사실 그 방이 뭔가 이벤트 그러니까 믹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이널 이제 뭐 뷰잉 스크린이 네.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면은 애초에 사람이 별로 없는 빌딩이라서 일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옛날에 오디오 녹음실 같은 생각나네. 그러면 거기 그 지하의 그 방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저는 스테이지라고. 스테이지? 사운드 스테이지? 저는 폴리 스테이지라고. 폴리 스테이지. 네네. 이어폰을 끼고 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한국에서는 이어폰 끼고 하는데 그게 막 나라마다 좀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뉴욕이 아니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어폰 안 끼고 그냥 스피커로. 스피커로? 모니터 스피커로. 네,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로. 네네네. 지하에서 그렇게 녹으면 귀신 소리 안 들려요? 가끔 뭔가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 괴기맨션이라는 그 공포 영화를 한국에서 작업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공포 영화류를 되게 무서워해서 사실 진짜 안 봐요. 진짜? 정말 안 보고. 진짜? 네, 정말 무서워해요. 100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근데 이제 막 일이니까 해야죠.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 막 그래가지고 막 공포 영화 막 생전 보지도 않은데 막 공부하겠답시고 막 극장에 그때 막 랑종이라고 막 알아요. 유명한 태국 건가 그거. 네 맞아요. 한국 감독 이렇게 콜라보해서 그 막 무서운 그거 진짜 무서웠다고 그러던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랑 공부하겠답시고 이제 보러 갔다가 막 친구 이렇게 팔 이렇게 막 붙잡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막 이제 점스케어 나오는 부분에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 팔 이렇게 긁어버리고 막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워하는데 우와. 그걸 하면서 진짜 막 혼자 이런 밀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저도. 영화 생각나서 특히나 진짜 그런 무서워. 아시아 쪽에 저예산 공포 영화들은 화면보다 소리로 죽이잖아요, 사람. 그쵸.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맞아. 소리라도. 관객으로서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진짜 무서워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무서워할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너무 무섭고. 그 옛날에 일본 영화 주온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애기 나오는 거. 근데 사운드가 있어요. 끄끄끄끄끄 긁는 소리, 그 손톱 긁는 소리 너무 같은 싫어. 거. 아, 그게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아이콘 같은 거예요. 네. 그 소리가. 그 만드는 사람도 좋았을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담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 뭐지 우리도 보면은 그 공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막 피
터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VFX로 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막 확 찢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살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 안에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거를 이제 CG로 다 하거든요. 확대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피 흐르는 거에 라이트도 막 넣고. 이 사람은 막 그거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 이쪽에 보내주면은 살 찢어지는 소리 이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팍 찍는 소리 막 이런 거. 그렇죠. 와. 피 터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하실 때 제일 좋아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만들 때는 되게 재밌다, 제일 좋다 이런 파트 있어요? 제가 이거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뭘 먹는 소리를 되게 예전에 못했었어요. 제가 막 소리 내면서 그거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매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막 먹는 ASMR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싫어하고. 근데 이제 면치기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마시는 소리, 먹는 소리. 근데 이게 막 먹는데 그냥 먹으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러니까. 매너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폴리 녹음할 때. 근데 제가 원래는 그래서 마시는 소리를 뭐 물이든 술이든 뭐든 간에 액체류 마시는 소리를 진짜 못했었어요. 그걸 되게 요령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한 큐에 바로바로 하거든요. 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커피를 원샷 때린다고? 이게 약간 좀 과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꿀꿀소리가 잘 안 나는데 얼음 때문에 마실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공기랑 같이 삼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괜찮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좀 재밌는 것 같고 먹는 거 할 때 좀 재밌는 것 같다는. 먹는 거는 그럼 대부분 실제 음식을 다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그냥 이렇게 입소리만 내는 그냥 내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강아지가 뭐 먹는 소리 막 이런 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막 강아지가 이제 막 밥 먹는 소리 있잖아요. 개사료 먹는 소리. 게사료 먹는 소리. 이게 막 약간 막 제가 했던 영화 중에 막 포메라니안이 이제 막 이런 밥그릇에 뭔가 좀 주인이 이렇게 특제로 만들었는 약간 막 그 고기 다진 것 같은 그런 먹는 게 있었는데 동물류는 입 그 캐비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둥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메라니아니까 작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기도 하고. 그 관찰력이 굉장히 엄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할 때도 그 포춘 쿠키 먹는 거 하다가 입춘장 다 까지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왜냐면 딱딱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침도 그렇고 뭐 어쨌든 막 계속 이렇게 어쨌든 씹다 보니까 작아지고 물렁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소리는 계속 바삭바삭 해야 되거든요. 이게 포춘 쿠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타이밍을 봐가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리필을 계속 이렇게 넣는데 이게 막 또 과장되게 씹다 보니까 막 많이 넣고 씹고 막 이래야 되니까 입춘장이 나중에 다 까지고 심지어 준비한 포춘 쿠키가 다 떨어졌는데 포춘 쿠키는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프레첼 막 진짜 막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어거지로 막 해가지고. 산재 처리 안 되나? 피는 안 났으니까 뭐. 와, 재밌다. 그런 또 일의 고충이 또. 그니까요. 이런 자연의 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연, 뭐, 풀 소리 이런 그죠, 거 되게 풀소리. 많이 하죠. 뭐, 크리스마스 장식 달 때 막 이렇게 나무 흔들리는 소리 막 이런 것도 할 때도 있고, 자연 소리? 자연 소리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소리, 뭐, 제트기 소리 이런 것도 그거를 녹음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마 그 로케이션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로케이션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걸 로케이션 녹음을 하거든요. 저도 막 헬기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녹음해온 걸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하드 이펙트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운드 이펙트 에디터들이 붙여주고 저는 뭐 그런 거면 남보원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아니 그 짤 중에 쇼츠 중에 어느 여자가 그 뒤에 타이타닉 나오고 뭔가 이렇게 악기 들고 다들 그 타이타닉 그 음악을 연주할 거 생각하는데 뭉. 부부젤라.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배소리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 아, 그런 것만 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드 이펙트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또 막 문 쾅 닫고 막 이러는 진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아니면 폭발음 이런 것도 다 하드 이펙트로 분류돼서 저희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저희는 뭐 예를 들어 폭발씬이 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게 막 멀리서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컷에 뭐 주인공이 이렇게 막 엎어져 있는데 그치. 막 주변에 막 파편이 막 튄다. 그럼 그 파편들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막 돌 날아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뭐 창 뭐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창 다 깨부셔지고 이제 막 유리 막 난리 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임팩트를 보충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유리 막 깨지고 막 뭐가 주변에 막 굴러다니고 이런 소리들을 또 저희가 또 해주기도 하고. 유리 깨질 진짜 유리 깨는 걸로 해요? 그러면? 네. 근데 유리를 진짜 이렇게 막 깨면 안 되니까 보통 이미 깨져 있는 유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팍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면 그런 이렇게 짱 하는 그런 소리는 나니까 그다음에 그런 조각 굴러가는 그런 소리들은 나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뭘 깨는 경우는 잘 의도적으로 깨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에스프레소 잔 깨는 거.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격투씬 할 때 맞을 때 퍽퍽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는 이펙트가 다 해줍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막 때렸거든요. 이렇게 막 때렸는데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때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이 막 진짜 이렇게 펀치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사람 막 액션씩 보면은 막 그냥 펀치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뭐 멱살을 잡고 하고 막 이렇게 잡고 그런 이렇게 세게 잡는 그랩류 같은 건 여전히 제가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다 해요. 혹시 뭐 이거 싹 잡고 뭐 그럼 확실히 잘하실 것 같은데. 멘토를 모셔야 될까요? 블루오션으로. 확실히 액션 한국 느와르물이나 액션물들 보면 그 넷플릭스 시리즈 막 10편 내용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까지 싸움질만 하는 류들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 싸울 때 보면 때리면은 뼈 부러지는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우두둑. 그치 뭐 탁 잡고 그러니까. 탁 꺾으면 우둑. 그런 것도 다 하니까 막 이렇게 자기 뼈 꺾어서 내요. 보통 샐러리 많이 쓰고요. 아 맞아. 나 어디서 봤어요. 샐러리.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샐러리가 제일 뭐 뼈 부러지는 소리. 네,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뭐 뼈가 그렇게 부러져온 적은 아니지만 제일 사운드 쪽으로 뭔가 부러진다는 그런 식으로 낼 때가 있고 뭐 다른 뭔가를 부러뜨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목 졸리는 소리도 사실 목이 졸릴 때 소리는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막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비틀으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 넣어주는? 사실은 없는 소리인데. 그쵸. 없는 소리인데 이제 과장해서. 진짜같이 느껴지는. 맞아. 왜냐면 그 소리가 없으면은 그게 살지를 않으니까. 그쵸. 맞아. 그죠. 들어가고 아니고 차이가 크니까. 그 옛날에 스타워즈 제일 욕먹는 것 중 하나가 스타워즈의 사운드가 진짜 좋잖아요. 막.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우주에서는 원래 소리가 안 나잖아. 그래서 마르코 아저씨가 막 자기가 이제 막 친한 그 폴리 팀이 하나 있는데 어디였는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 그래비티 작업하신 분들이 그 베스트 사운드 에디팅인가 막 그걸로 에미 상인지를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르코가 맨날 하는 말이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소리가 없는데 무슨 맞아. 무슨 상을 주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베스트 사운드냐고 막 그런 농담을 했던. 요즘 작업하신 게 그거 세버런스하고 뭐 하신다고 그랬죠? 가장 기억이 이제 막 안 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 안 해야 되는지가 참 늘 그거여가지고 보통은 이제 프로모션이 됐다 아니면 뭐 기사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럼 뭐 여기까지 말해도 돼 약간 요 정도인데 이제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겟아웃이랑 어스를 작업했던 이제 조던 필 감독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풋볼 영화인데 약간 겟아웃과 어스를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 보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소름 끼치는 부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했거든요. 재밌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작업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더 디플로맷 시즌 3 그거 작업을 마쳤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억을 이제 역주행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뭘 했었지 막 이러는데. A24 작품을 2개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 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에딩턴, 그리고 스파이크 리 감독의 하이에스트 로에스트라고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도 작업을 했었고. 뉴욕 스튜디오니까 와. 그러면은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알렉스 씨처럼 폴리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야. 제가 그럴 깜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미 알렉스 씨는 이미 그 트랙에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이런 게다가 블루오션이라네. 약간 이러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일단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세대 교체가 진짜 느려서 블루오션이긴 한데 이제 약간 저만 해도 40년 만에 새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라서 40년만 기다리시고 그렇잖아 진짜로. 블루오션인데 심해. 저기.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가 진짜 빡세다. 너무너무 빡세다. 저한테 막 그런 DM도 오고 뭐 저도 뭐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이것저것 올린 것들이 많아서 가끔 댓글로 달려요. 어떻게 시작하냐. 네. 근데 딱히 막 정해진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 폴리 아티스트가 되기는. 왜냐면 어쨌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그쵸. 거라. 뭐 물론 뭐 저처럼 사운드 디자인 전공을 했다거나 뭐 영화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괜찮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은 붙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센스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스트롱거, 헤비어 했을 때 알아먹어야 되는 그렇지. 그래서 조금 막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폴리 아티스트들이랑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그냥 그 정도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럭키비키여야 된다는 거. 네, 그때 한국에 가서 40년 만에 세대 교체. 한국에 진짜 가서 세다. 작업을 하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랜덤리 간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은 코비드 때문에 갔던 거고 그래서 그 김에 그냥 커리어 옵션을 좀 찾아보자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오프닝 있는 건 다 찔러봤던 것 같아요. 장르나 뭐 업계 상관없이 뭐 게임이건 영화건 그냥 다 찔러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는 분 소개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이제 그 폴리 스튜디오가 나와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죠. 오라고 한번 와봐라 해서 갔는데 이제 뭐 너무 좋은 분이었고 이제 제 스승님이 되셨고 제 멘토가 되셨고 그분 덕에 정말 많이 배웠죠. 한국에서도 그럼 여기랑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립된 폴리 스튜디오가 있고 그거를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SBS 방송국 드라마 팀 소속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방송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틀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외주를 받아가지고 영화 쪽 이런 영화든 드라마든 그런 식으로 제작사인 경우. 그럼 뉴욕에 5명 있으면 한국에 한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10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에서요? 네.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려면. 근데 한국은 왠지 그냥 샘플링 쓸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또 영화 또 K컬처 무시하지 마. 아니, K컬처가 좋아, 겉만 번지를 하지, 내용이 알차지가 않거든요. 현직에 있었던 우리 띨땅님께서 지금 사실 뭐 구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게 다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운 것도 배웠지만 한국에서는 일 안 해야겠다라고. 그쵸. 일단 버지니아로 오는 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영화인이다 보면은 좀 뭐 언젠가는 할리우드 작품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대우가 좀 많이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는 약간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면 전공법으로 쫙 갔는데 한국은 야매가 많아. 약간 빚 좋게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제일 좋은 메이저라고 한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수준이니까. 근데 이 밑에서 이렇게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 주연급의 사람들이나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만 돈을 너무 많이 받고 그 밑에서 그 영화의 요소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쵸. 거기서 일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있는데. 근데 장점은 한국에서 일하는 장점은 한국에서는 아마 뭐 너가 사운드 뭐 폴리 아티스트도 하고 믹싱도 하고 다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1년을 했으면 진짜 한 만능이 되는구나. 한 3년 일한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 오면은 얘는 이제 만능이 되는 거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약 그걸 배웠으면 여기 왔을 때 폴리 아티스트를 해도 되고 에디터를 해도 되고 약간 믹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다 알지. 다 알지. 이게 사실인가요? 맞죠? 아닌가요?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이제 저는 다행히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폴리 아티스트 학대를 안 당하셨구나. 지금 하루에 한 16시간 발자국 소리 내봐야 이게. 근데 뭐 그 워킹 아워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때는 있었죠. 뭐 전날 아침 11시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나온다던가 좀 말도 안 되는 워킹 아워들이 좀 있었고 뭐 페이는 사실 뭐 제가 감수했던 부분이라 뭐 딱히 그건 아닌데 제가 그 대우 측면에서 뭔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크게 제가 1년밖에 경험을 하지 않아서 뭔가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르코가 뭐 한국이랑 뭐 여기랑 일하는 것 중에 뭐 어떤 부분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에어컨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했거든요. 에어컨과 히터가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국에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있던 스튜디오가 일산에 메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초동에 있는 스튜디오가 하나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셨던 건데 서초동에 있는 스튜디오가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워가지고 옷을 3겹씩 입고 들어갔었거든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뭐 이렇게 물잔 이렇게 내려놓는 소리인가? 이런 걸 해야 뭐 이렇게 건드는 소리인가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너무 추우니까 손이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툭 쳐야 되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이제 믹서 하시던 분이 왜 자꾸 이 소리를 이상하게 내냐 하니까 손이 얼어가지고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너 빨리 와가지고 손 좀 녹이고 가라고. 그쪽은 또 히터를 놔주는 게 아니라 손을 녹이고 가래. 아니 근데 너무한다. 자기는 믹싱하면 따뜻하게 있고. 이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난로를 놓으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난로는 그 안에 못 놓고 그래서 막 녹음하기 전에 막 난로를 좀 막 최대 강도로 막 어느 정도 틀어놓고 이제 뭐 옥장판이라도 깔아줘야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는 없고 사실 정말 뭐 대우나 뭐 조건 같은 걸 말하자면 정말 천차만별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광고 쪽에 있었는데 광고 쪽에 간 제일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영화는 너무 열악해. 맞아요. 많이 지금 좋아지긴 했지만 너무 열악해. 그래서 근데 그쵸. 아무리 메이저 영화를 해도 사실 스태프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그쵸. 이제 지금 뭐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러면 폴리 아티스트도 그 조합 같은 게 있나요, 미국에? 5명이서? 왜냐면 다 합쳐서 15명인데? 아니요. 유니온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온. IH 그러니까. 영화 전체로 있는 거죠? 아닌가? IH면은 이제 그냥 여러 유니온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나로. 네, 그냥 그 사운드 쪽 관련된 유니온 아닐까? 우리도 VFX 유니온이 있나? 있지 않나요? 그때 길 선생도 길 교수도 그때 얘기했던 왜냐면 여기는 극장에서 일한 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영화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유니온 있거든. 유니온도 있고 단체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뭐 믹서들이 있는 CAS, 뭐 시네마 오디오 소사이티 이렇게 있고. 그 믹스 하잖아요. 맞아. 저번 얼마 전에 작가들 파업했잖아요. 그때 일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막 일 한창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딱 터졌을 당시에는 사실 그걸 못 느껴. 왜냐면 이미 다 완료된 작품들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때 다음 작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제 계속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년 초에 진짜 연말에서 초까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이 없으니까 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모아놓은 거 까먹고 살고 그냥 그러고 있었죠. 저도 그때 잘렸어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버텼잖아. 여기 버텼는데 저는 바로 잘렸어요. 회사 잘린 걸로 웃기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코퍼레이트에 좀 더 가까우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게 이따가 빵 터졌네.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6th train. Transfer to the M86. 저기 넷플릭스에서 저기 뉴저지에다가 스튜디오 짓는 거 아시죠? 네, 2028년에 완공된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사운드 스테이지는 벌써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진짜요? 네. 그거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로 계속 짓는데 그 중에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일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스테이지가 지금 하시는 그런 걸 하는 사운드 스테이지예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마 그게 랏일 거예요. 뭐 유니버설 랏, 폭스 랏 이런 식으로 LA에 그런 식으로 회사마다 그런 이제 촬영장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딸린 스튜디오들이 막 그 주변에 이제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넷플릭스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 스테이지라고 하면 보통은 뭔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다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다 있는 거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보통은 믹싱 스테이지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뭐 폴리스테이지도 만들어준다면 뭐 저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니까. 넷플릭스 거기 자코네 회사에서 비딩 들어갔다가 정말요? 그 설계를 그 마스터 플랜을 들어갔었는데 잘리고 떨어지는. 이 자식들이 안만 쏙 가져가고 그 저기 진짜? MWB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 워먼, 뭐 비즈니스 거기서 가져갔구나. 그리고 그 로컬 그 뉴저지. 왜냐하면 이게 그 주지사가 약간 우리 뉴저지에 일을 많이 가져오는 프로젝트입니다를 홍보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쓴 거고. 그러니까 걔네 그 넷플릭스의 그 뉴저지 홈페이지 거기 가면 컨스트럭션 시작해서 잡이 몇 개가 생겼다부터 나와요. 맞아요. 그런 홍보용.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거기 로컬 회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구나.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나 보니까 사운드 스테이지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스터 플랜 잡을 때는 그건 없었거든요. 그냥 전체 그 하는 찍는 그런 그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뭐 트럭 반경 이렇게 해갖고 막 집어넣고 막 이러고 뭐. 이게 그렇게 컴팩트하게 하는 데가 브루클린인가에 있는 그 디멘전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최대한 맞췄고 했었는데 사운드 스테이지를 먼저 한다길래 나는 뭐 여기서 뭐 공연을 한다는 거야. 나 이러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스테이지라길래. 아니 근데 그 스튜디오가 맨하탄으로 이사를 가신 게 이 메이드 인 NI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혹시?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됐죠. 네. 저희는 그것 때문에 뉴저지 주민들은 출근해야 돼요. 그 영화가 그 베네핏, 그 텍스 베네핏을 받으려면 그쵸. 직원의 몇 프로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 회사는 뉴저지 사는 사람도 그럴 거고. 근데 이 뉴저지에서 그 영화 그쪽에 이제 돈을 써서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 그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으면 뉴저지에다가 그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다 완성되면 2028년이라 하니까 버텨야죠. 3년 더 기다려야 돼. 3년 동안 배워. 그러니까 폴리. 그러니까 그것만 장인만 되는 거 같잖아요. 이거 키스, 비벼. 키스하고 이거 장인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 알렉스 씨의 이제 일 하시는 거 말고 우리 이제 좀 사생활을 좀 파볼까요? 네. 왜냐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제부터 청문회 모드로. 네, 청문회 모드로 뭔가 약간 이렇게 일에 대한 얘기도 너무 재밌었지만